치킨, 피자, 돈가스, 햄버거, 떡볶이, 짜장면, 탕수육, 초밥.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우리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배달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옛날에는 주문 전화를 하면 가게에서 직접 배달했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피자 가게 배달원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죠. 배달 왔습니다. 요즘에는 배달원이 피자 가게에 없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가게 주인은 배달 대행 업체를 부릅니다. 배달원은 가게에서 피자를 받아오죠.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플랫폼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펫시터, 아이돌 보미, 카풀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 있죠.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은 배달이 어디서 오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해졌죠. 하지만 배달원 입장에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는 환경이 이전보다 나빠졌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은 일하는 곳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략팀 부장, 경비원, 인사팀 사원, 청소 노동자, 구내식당 조리사, 공장 기술직 모두 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사팀 사원과 전략팀 부장은 여전히 A사 소속입니다. 반면 경비원은 B사, 청소 노동자와 구내식당 조리사는 C사의 직원이 됐지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함께 A사를 위해 일합니다. 아니, A사에서 일하면 그냥 A사 직원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들 회사가 달라진 걸까요? 예전의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일했습니다. 당시 기업은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데요. 가까이서 지시하는 게 기업의 수익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점점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거였는데요. 경비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청소처럼 잠깐씩만 필요한 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일꾼을 데려다 쓸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기업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청소부는 청소업체와의 계약으로, 조리사는 요리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으로 외부에서 데려오는 방식이었죠. 법은 지키되 비용도 줄이고 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삼조. 이름은 새롭지만 플랫폼 노동은 이런 계약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외부 업체를 플랫폼이 대신할 뿐이죠. 심지어 누구든 플랫폼을 이용해 이런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피자 가게, 샌드위치 집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환경은 플랫폼 노동자에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곳은 물론 외부 업체 직원조차 아니게 됐거든요.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인데 업체랑 계약이 돼 있는 거라서 업체에서 계약한 근무일만큼은 지켜줘야 돼요. 이게 참 안 좋죠. 그래서 네, 개인 사업자면 원래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사실상 제 직원이네요. 그죠. 그죠? 네. 개인 사업자는 노동자랑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배달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뿐이죠. 배달이 많으면 꽤 돈을 벌 수 있지만 배달이 없으면 종일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도 문제입니다. 배달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비용과 병원비를 혼자 부담할 때도 있습니다. 수리비는 뭐 저희 보험에서 하는 거고 뭐 저 몸 다친 거는 이제 저가 돈을 내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산재 네. 들어주긴 하는데 그게 뭐 특수형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산재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산재를 들어놓으면 좋은데 그걸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그냥 타는 게. 웬만하면 저희가 거부 신청을 했어요. 네. 더 심각한 건 문제가 생겨도 사장한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다 따져야 할지부터 애매합니다. 피자 배달하다 다쳤다면 피자 가게에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플랫폼에 따져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프랑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불안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플랫폼 노동 역시 그런 흐름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는 기본소득을 확대하자고 합니다. 고용 불안이 모두의 운명이라면 운이 나빠 일을 할 수 없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선 플랫폼 노동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는 뒤늦게 고민 중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계획 수준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만큼 변화의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지요. 플랫폼이 가져올 멋진 신세계, 다 함께 누릴 순 없을까요?